오늘도 매일경제 홍성경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LG U 플러스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통신 3사기 그럼 다 했네, 그쵸? 그쵸. SKT 했고, KT KT 했고, 했고, 이제 이번에 LG U 플러스. 예,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통신 3사의 마무리, LG U 플러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LG U 플러스 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만년 3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생각해 봤는데 인터넷 이렇게 떠올라요. 갑자기. 갑자기. 예, 그러니까 통신보다도 오히려 통신은 그냥 SK, KT가 워낙 막강하니까 인터넷 한다. 인터넷, 예. 그렇죠. 그 이제 통신사들이 무선 통신도 하고, 유선 통신도 하고, 근데 LG U 플러스 인터넷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TV, IPTV도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IPTV 가입자나 5G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3위 사업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 3사 SKT가 보통 1위 사업자이고, 2위가 KT고, 3위가 LG U 플러스인 그 기조 자체가 유선 통신에도 포함이 되고 5G에서도 5G에서도 아직 3위예요? 3위예요. 많이 그 가입자를 견조하게 늘려가고는 있는데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 3등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LG를 쓰는 사람들이 선뜻 LG전자 옛날에 LG전자 폰 쓰는 사람들처럼 삼성이나 애플이 명확하게 있는데 LG 약간 3위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그 LG U 플러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LG U 플러스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을 어떻게 만드느냐. SK텔레콤이나 KT는 보통 이제 통신 사업이 포화 시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비통신 영역으로 뭔가 몸집을 키웠습니다. KT는 그때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걸로 나가겠다고. 그렇죠. KT는 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사업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SKT도 미디어나 모빌리티, 보안,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와서 같이 조인 사업을 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조를 봐도 거의 6대4, 5대5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비통신 분야에서 되게 많이 돈을 벌고 있다. 근데 이제 LG U 플러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비통신에서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벌릴 수 있을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5G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무선통신 사업, MNO 사업, 이동통신 사업에서 우리가 우리 주력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5G 사업에 조금 집중을 하자. 2019년 4월에 5G 하면은 불만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 작업을 하는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에서 5G 상용화를 제일 먼저 시작했죠. 이게 2019년 4월인데 20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통신 3사가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서 자기 이 한정된 포화 이동통신 시장에서 서로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이제 3위 입장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때려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요. 안 그러면 파이가 줄어드니까, 자기네께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5G 시장은 모든 지금 작년과 요새 나오는 삼성, 애플의 모든 스마트폰, 애플의 아이폰 12나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 신규 노트 시리즈 10 이상 모델들, S21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다 5G 전용 폰으로 나오는 모델들도 꽤 많았거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5G 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LG U 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때도 이제 3위지만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LG U 플러스의 1분기 매출을 보면 1분기 매출이 3조 4천억 원인데 엄청 크네. 그렇죠. 1분기 매출 3조 4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한 2,700억이에요. 그래서 돈 잘 버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럼 연간 매출로 한번 저희가 맨날 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맨날 하냐면 만만하니까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가 얼마를 버느냐 그냥 비교해보면 기준이지, 기준을 잡으시죠. 기준을. LG U 플러스의 작년 매출을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 작년에 13조의 매출. 진짜 많이 벌었네. 대단하다. 이통 3사는 정말 많이 벌어요. 13조의 영업이익이 8천억, 8,800억. 영업이익률이 낮네, 확실히.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매출이 견조하게 나왔고 올해 실적 추정치가 14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9,900억. 그러니까 1조 영업이익 할 거라고 지금 또 올랐네, 영업이익. 그렇죠. 액수 자체도요. 그렇죠. 액수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얘네가
5G 시장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고 과거보다 마케팅 비용을 되게 줄였구나. 줄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통신 분야에서도 사실 SKT나 KT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하는 게 있구나. 조그맣게 뭐 아, IPTV나 아, 이런 거 하는 거 있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와 네, 협력 이건 네. 뒤에 얘기 드릴 어.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2020년 LG 기준으로 U+ 매출이 13조에 8,800억. 이게 LG U 8,800억. 플러스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2020년에 5조에 1조 2천억.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넓고 회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포털이라든지 플랫폼을 잡고 있어서 그 성장 가능성이 워낙 좋아서 핫한 건데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가 보는 시야가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홍 기자님한테 뭐 보면은 제가 보기도 보지만 이렇게 스토리 들을 때마다 사실 놀라워요. 내가 너무 이런 요즘에 핫한 기업들만 보고 있었구나. 게임 업체들 뭐 아니면 이제 유니콘들 아예 비상장이지만 좀 잘 나갈 것 같은 데들 이런 데만 계속 뉴스를 보고 있었지. LG U 플러스 뉴스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진짜. 근데 와, 그 영업이익률 자체는 낮지만 절대 영업이익이 네이버한테 거의 꿀리는 정도가 아니네요, 진짜. 아니죠. 예.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전망하는 거면 그리고 이제 이미 작년에 13조에 8,800억이니까 이게 정말 큰 숫자잖아요. 예, 진짜 큰 그래요. 숫자네요. 이제 이통 3사들은 기존에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게 있기 때문에 3위여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한 형태로 나오긴 하는 거죠. 하지만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고 그러면 통신이나 비통신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며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얘네가 뭘 하고 있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5G. 우리가 그러면 5G 가입자, 우리가 이제 3위이긴 하지만 5G 가입자들을 최대한 더 끌어올 수 있을 컨텐츠를 만들자. 그럼 그런 컨텐츠는 뭐냐? 요금제예요. 되게 재밌는 요금제들을 많이 내놓는데 실제로 가입자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74만 명이 5G 가입했고 그래서 1위고 2위는 KT가 440만 명. 3위가 이제 333만 명이 우리 LG U 플러스인데 5G 요금제를 뭘 내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얘네가 보통 이제 가족 결합 상품을 내놓잖아요. 얘네가 지인 결합 상품을 내놔요. 괜찮다. 정말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참신하다. 아이디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인 결합. 보통은 가족이 두세 명, 세네 명, 최대 5인까지 결합해서 할인 모델을 하는데 이 지인 결합은 네 친구의 대표자만 한 명 세우고 나머지는 그 요금제 이용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아니면 할인을 제공해 주든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끼리 한 5명 모여서 옛날에 그 KT 청소년 요금제 뭐 알 보내는 것처럼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들한테 보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인 결합 상품. 대단히 좀 놀라운 상품이죠. 이거는 충분히 과거에도 생각했지만 한 번도 통신사들이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족 할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가족으로 묶는 경우가 있고 가족 모두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지인을 초창기에 막 지인 몇 명을 모아서 할인 폭을 크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했다가 LG U 플러스는 그 상품 내놓은 거고 5G 중저가 요금제 같은 것도 추가로 내놓습니다. 5G 요금제 하면은 박사님도 5G 요금제 쓰지 않으세요? 저 아직 4G예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거의 뭐 8만 후반대, 8만 9천 원짜리 그 뭐 늘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그 스마트폰 요금제 중에 가장 비싼 5G 요금제를 씁니다. 5G를 사실 쓰느냐 물어보시면 뭐 그 5G 안 터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언제 자동으로 바꿔놓고 4G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비싼 요금제를 쓰죠. 근데 얘네는 5G 요금제를 거의 한 3, 4만 원대 요금제 같은 중저가 요금제를 내놔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일정 한도밖에 못 쓰긴 하지만 그래도 5G에 대한 그 맛을 볼 수 있게 그리고 5G 그리고 사실 5G 요금제가 5G는 쓰고 싶은데 요금제가 비싸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금제 할당을 좀 비용을 줄인 다음에 데이터 할당을 줄이고 그래서 5G 이용해 보시라 라는 상품들을 내놓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들이 5G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견조한 성장을 앞으로도 아직 3위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콘텐츠의 지점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LG U 플러스가 잘하는 게
알뜰폰 사업을 잘합니다. 어. 알뜰폰 사업이 정말 뭐 재밌는데 알뜰폰 업체들이 요즘에는 인제 스마트폰 자체가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제 그러니까 뭐 결합 상품을 안 사죠. 음. 최초에 프리미엄 폰을 살 때 음. 폰이랑 요금제랑 결합해서 뭐 할인 음. 받는 그 뭐 요금제 비싼 걸 쓰면 이 단말기 값을 할인해 주는 이런 요금제를 써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음. 이제 요즘 트렌드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굳이 프리미엄 폰 쓸 필요 있나? 그냥 중저가 폰 2-30만 원대 폰 3-40만 원대 폰을 사면 그 폰에다가 저렴한 요금제를 그냥 붙여서 쓰겠다. 그게 이제 알뜰폰 요금제잖아요. 통신 3사 모두 알뜰폰 요금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그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폰을 3-40만 원대 중저가 폰의 시장에 뛰어든 거거든요. 국내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장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 시장을 새로 나온 시장은 아닌데 최근 들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알뜰폰 시장에서 인제 KT망 그 인제 각자의 망을 사용하는 건데 알뜰폰 시장 자체는 그 KT랑 SKT랑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망의 일부를 대여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KT망을 쓰는 가입자가 500만 명이고 알뜰폰 사용자가요? 알뜰폰 사용자가. 와, 진짜 네네. 많구나. 그러니까 알뜰폰 사용자는 뭐 세컨폰으로 쓰는 분들도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KT망을 이용하는 분들이 500만 명. 네, LG유플은 223만 명, 그리고 SK가 219만 명이에요. 여기는 2등이네, LG 플러스가. 이게 올해 들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 LG유플러스가 우리가 잘하는 사업을 하자. 어. 그중에 뭘 잘할까? 뭐 알뜰폰 사업을 잘한다. 이게 이제 작년에 2019년 말에 LG 헬로비전 그 알뜰폰 사업을 하는 LG 헬로비전을 인수하기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지만 그래도 올해 인제 만년 3위에서 알뜰폰 같은 경우에 2위로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의미 깊네요, 제가 볼 그죠. 때. 한 4만 명이 이 SK텔레콤을 이긴 거죠. 근데 더 고무적인 게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인제 3월보다 4월에 이게 4월 말 기준이거든요. 근데 4월에 LG유플러스가 7만 명의 가입자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알뜰폰 기준으로. 그러니까 KT가 1위였는데 2만 명 정도 늘렸는데 LG유플은 7만 명을 늘린 거예요. 그니까 이런 아까 그 말씀드린 재밌는 콘텐츠 요금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면은 내가 알뜰폰 사용해 볼 수 있는데 5G 중저가 요금제 4만 얼마대 4만 7천 원대 그러면 제가 아까 8만 9천 원대 5G 요금제 쓴다니까 반값이잖아. 그럼 충분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 플러스 뭐 알뜰폰이면 사실 1, 2, 3이 중요해? 괜찮은 거 쓰면 되지 요금제.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실속을 따지시는 분이 무슨 SK텔레콤이나 KT 1, 2위 뭐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즘 아니니까. 확실히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옛날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통신은 SKG 이게 있었는데 그쵸. 되게 그 심지어 좀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 브랜드가 있어서 이제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기억나시죠? 산 꼭대기에서 SKT 터지냐 안 터지냐. 맞아. 뭐 터널에서 터지냐 안 터지냐. 선전도 뭐 어디 뭐 바닷가에서 뭐 이거 그렇죠. 터지냐 안 터지냐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LG유플러스를 선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용할 때는. 그러네. LG 플러스한테 기회네, 기회 요즘에 보니까요. 그쵸. 이게 이제 완전 잘만 하면 알뜰폰에서 SK 역전해서 뭐 2위로 올라선 것처럼 통신 구조에서 그게 이제 쉽게 바뀔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가고 싶은 거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알뜰폰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히 5, 60대는 SK를 선호할 거예요. 그 오래 폰을 썼기 때문에 그쵸, 옛날에 그거 스마트폰 전부터. 근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안 따질 거거든요. 그쵸. 지금부터 야금야금 이 새롭게 핸드폰 시장으로 이렇게 그 통신 시장으로 들어오는 친구들 흡수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 진짜 보니까. 그쵸. 그래서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무인 매장인데 요즘에 통신사들이 무인 매장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통신 뭐 휴대폰 개통할 때 통신사 SKT, KT, 뭐 LG, 유플 써 있는 그런 이동통신사 거기 뭐 매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설명 듣고 이렇게 뭐 가입을 하는데 무인 매장에서는 그냥 뭐 이 키오스크를 놔두고 그냥 누르기만 해서 자기가 본인이 그냥 신규 개통을 하는 매장들을 SKT를 시작으로 LG, 유플이나 KT도 이제 시내에 막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LG 유플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일이
그 LG U+의 그 광화문 무인 매장에서 벌어지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것도 MZ세대, 2030 세대들이 대단히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실제로 재밌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구속받기도 싫고 그거 설명 일일이 듣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LG U+ 아니면 KT, SKT에서 개통하겠다는데 그래서 그 무인 매장에 방문하는 비중이 2030 세대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래서 그 무인 매장을 올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까지 LG U+는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060은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2030 세대는 LG U+에 대한 편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인 매장을 더 만들어서 이 2030 세대를 공략하자. 다만 5060 세대 그 스마트한 시니어를 부르는 요즘 신조어가 스마트 플러스 올드라고 해서 솔드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한 금융그룹이 만드는 용어인데 이 솔드족을 공략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뭐 5060이 SKT, KT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드족을 위한 맞춤형 무인 매장 이용 가이드 유튜브를 보고 아까 이 솔드족들은 기본적으로 간편 결제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용에 능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대들은 그냥 SNS에서 소통하는 걸 자유롭게 하시는 스마트한 시니어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인 매장 2030 세대를 위한 무인 매장을 넓혀감과 동시에 이분들한테는 유튜브를 통한 가이드라인 뭐 SNS를 통한 좀 더 쉽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하자. 그러면 5060도 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광화문 그 무인 매장에 종로 근처에 있는 그 무인 매장에 2030 세대가 20, 30%, 30, 40% 차지하고 있지만 10%, 11%가 50대인 것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좀만 더 설명 잘하면 5060의 마음도 뺏어올 수 있겠다. 그럼 거기다가 기업 입장에서 냉정하게 키오스크로 하면 인건비가 주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최악이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통신 사업들을 LG U+가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아까 비통신 분야, 통신 분야 우리가 뭐 얘네 비중이 거의 통신과 비통신의 비중이 커요. 거의 뭐 4대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뭐 6대4나 그러니까 뭐 5로 하면은 뭐 한 4대1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에서도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앞으로 비통신에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통신도 통신대로 하지만 그 비통신 영역에서 잘하는 게 IPTV죠. 아까 그 박사님이 먼저 인터넷이라고 하셨던 거는 그 이제 인터넷 유선 방송. 맞아요. 그렇죠. 그거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미지가 실제로 클 거고 왜냐면 U+나 KT, 올레 KT 뭐 이런 그 유선 방송에 대한 이미지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 IPTV야 인터넷 방송이죠. 근데 이 인터넷 방송을 잘합니다. 인터넷 방송에 콘텐츠를 되게 잘 넣고 있는데 LG U+이 정말 그 어머님들이 이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는 이 영아들 육아를 유아와 영아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LG U+ 인터넷 방송을 쓰신대요. 그 이유가 U+가 만든 아이들 나라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 나라는 거의 그냥 뽀로로예요. 뽀로로. 아이들 나라에 있는 콘텐츠를 아무거나 틀어줘도 애들이 그냥 울음을 그친다. 뽀로로가 그냥 뽀로로 콘텐츠만 뭐 계속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 나라에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육아의 이 성장 단계에서 이 뇌를 발달시키는 콘텐츠들로 그 뭐 홍보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예요. 그런 콘텐츠들로 채워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반응이 좋아요. 애들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근데 거기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이를테면 유명 아동문학 수상작이나 베스트셀러 책을 이 구연동화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 아이들 뭐 그 육아에 관심이 있거나 육아를 잘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구연동화처럼 책 읽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연동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막 하면서 해주시니까 애들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그 콘텐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가 계속해서 쌓이니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누적 시청 횟수 건이 4천만 건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뭐 그리고 똑같이 가입한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을 하니까 그런 누적 시청 횟수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고 실제로 그 정도 쌓였다는 건 정말 인기 있다는 걸
뭐 반증하는 거죠. 저희 선배도 아이들나라 쓰시는데 이 아이들나라 없으면 나는 회사에 나올 수가 없어. 이 정도 얘기하실 정도예요. 그 이제 또 하나 잘하고 있는 게 LG U+는 정말 그 글로벌 빅테크 IP를 보유한 기업들, 콘텐츠 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본인들의 비통신 분야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게 아까 SKT나 KT는 새로운 사업을 막 벌리는 거예요. 뭐 로봇이나 뭐 미디어, 모빌리티 이런 걸 새로 막 붐업해서 벌리지만 이 비통신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뭔가를 붙여서 하는 이 LG U+는 이 비통신 IPTV 자기들이 뭐 3위지만 잘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다가 아이들나라 콘텐츠 넣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이 우리나라의 OTT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할 때 2018년이면은 뭐 솔직히 잘 사람들 모를 때죠. 그렇죠. 요즘이야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카카오 TV 뭐 다 알지만 2018년이면 사실 생소한데 그때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어요. 일찍도 했다. 그렇죠.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어서 IPTV 가입자들 뭐 이게 1년짜리, 3년짜리 약정 맺잖아요. 15,000원, 20,000원. 그 약정 맺은 사람들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휴를 맺은 거예요. 넷플릭스와 제휴. 그래서 LG 그러면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데 아이들나라 애들 육아까지 신경 써야 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를 가입하는 게 아니라 LG U+ 인터넷 방송을 가입하겠죠. 그걸 정말 잘해서 넷플릭스 때문에 조사 결과 20% 가입자가 늘었대요. 그것만으로. 좋은 전략이야. 딱 들어도요, 그쵸. 진짜. 딱 좋은 전략인데 그래서 올해 화두가 또 그거였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6월 맞아. 6월 말 그때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쵸. 6월 말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사업이 뭐 그냥 지금 넷플릭스처럼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하지만 IPTV 어느 곳이랑 손을 잡을까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진짜 수건 사업인데 SKT는 빠르게 제껴졌어요.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빠르게 제껴지고 KT와 그 U+가 서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얼마 전 단독 기사, 매경 단독 기사인데 지금 거의 U+로 기울었고 U+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거의 보여요. 이게 뭐 이거는 막판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까지 가져오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IPTV에 LG U+ 모두 갖게 되는 거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콘텐츠, 디즈니 콘텐츠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디즈니 콘텐츠 겨울왕국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LG U+ 원래 아이들나라 이용하셨던 그러네. 분들은 더 좋은 거고. 그러네. 그 다음에 마블 보고 싶었던 분들, 집에서 뭐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뭐 KT 이용하거나 맞아요. SKT 이용하는데 약정 끝났을 때. 그렇죠. 약정 끝났을 때, 아니면 이제 위약금 얼마 안 남았을 때. 근데 이제 신규 서비스로 막 뭐 혜택 제공하면서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디즈니 플러스 무료로 볼 수 있는데. 넘어갈 만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LG U+는 짜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뭐 신규 글로벌 빅테크 기업 포함해서 뭐 카카오 TV도 될 수 있고 어디도 될 수 있고 그 자체 IP 다양한 콘텐츠 수백 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과 뭐를 계속 맺어서 아니면 제휴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IPTV에 계속 태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IPTV의 콘텐츠를 늘려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지금 비통신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U+는 3등 사업자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등 사업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일단 그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결합 상품, 요금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신규 지인 결합 상품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알뜰폰 사업은 사업대로 잘하고 있고 무인 매장으로 2030 이끌면서 50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통신에서는 아이들나라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랑 제휴를 계속 맺어가면서 비통신 분야도 키워가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냥 오늘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왜냐면 LG U+인데 특히 더 딱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통신 3사 마무리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재밌게 들어서 20분이 훅 지났네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하니까 가끔 댓글에 이 새끼네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PPL은 대환영이고 기업의 후원, 기업의 홍보는 왜냐하면 딱 멘트 박아주면 돼요.
돈을 받고 홍보해 드리는 중입니다. 이거면 되기 때문에 대환영이고 저희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구독자분들이랑 공부하고 싶어서 뭘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희가 또 보면은 이거는 못한다고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타깝게도 돈은 받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돈은 엄청 받고 싶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통신 3사 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그 매출이랑 영업이익 보면서 뭐 클릭해서 제가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토리를 딱 들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세상은 넓고 돈 버는 회사는 많다. 이걸 확실하게 오늘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준비해 주신 홍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홍 기자님이랑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